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의 한호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헤라클레스는 달랐어입니다. 뭐가 달랐는데? 네, 그의 미래에 대한 선택이 달랐습니다. 이런 테마로 제가 제작한 이미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과 인간 여성 사이에 태어난 존재를 반신반인이라고 하고 영어로 데미갓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 치고 영웅 아닌 존재가 없죠. 벌써 왕의 피도 아니고 신의 피가 절반 섞였으니 일반 인간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뛰어난 핏줄이죠. 그런 헤라클레스는 그 무시무시한 엄청난 근육질 체격에다 자기가 때려잡은 무서운 철갑사자 가죽 망토까지 걸치고 다닌 겁니다. 이건 제가 이탈리아 나폴리 국립고고학박물관에서 촬영한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때려잡은 무시무시한 철갑사자의 가죽을 몽둥이에 걸쳐놓고 왼팔로 의지하듯 서 있죠. 그리고 사자 대가리를 모자같이 뒤집어 쓰고 다녔죠.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본 이들은 하나같이 헤라클레스를 두려워했을 수밖에요. 거기에 더해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은 무지막지한 몽둥이까지 들고 다니신다. 그 몽둥이는 꼭 우리 옛날 얘기에 나오는 도깨비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걸 닮았더군요. 거기에 울퉁불퉁한 돌기까지 나 있어요. 힘이 천하장사인 놈이 그에 대해 그런 살인 몽둥이까지 휘둘러대니 그걸 누가 당하겠어요. 참, 이건 헤라클레스의 뒷모습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각 작품을 감상할 때는 얼굴이 보이는 앞면만 보지 말고 뒷면 볼기짝도 봐둬야죠. 원칙적으로 조각은 3차원 예술품, 따라서 조각에는 앞뒤 위아래가 없잖아요. 이 사진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브론즈로 된 헤라클레스 상이에요. 무지막지한 몽둥이로 무서운 물뱀 히드라를 때려잡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히드라가 어찌나 철갑 물뱀이었는지 활이나 몽둥이가 안 통했죠. 결국은 큰 바위를 굴려서 깔아뭉개 죽였죠. 그때 부러뜨려졌나 몽둥이 부분이 없군요. 그래서 하나 복원해봤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긴 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알고 보면요. 헤라클레스는 그저 힘만 세고 불황부식한 불안당만은 아니었어요. 이거 헤라클레스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에 혼선 생기게 됐는데요. 그에겐 또 이런 기가 막힌 고도한 예술적인 면도 있었답니다. 뭔 소린데? 그 무지막지한 체격에 그가 음악가였다면, 그것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다면 그 믿어져요? 근데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는 소년 시절 역시 반신반인 데미갓으로 반은 인간의 형태이고 반은 말의 모습을 한 현자 케이론을 비롯한 여러 스승으로부터 천상의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순 프로급이 아니라 진짜 프로로 올림포스 천상의 학예 예술 전담 신들인 뮤즈 악단을 지휘까지 한 거려. 그러니까요, 요즘으로 치자면 세계 최고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경력도 있다 이거죠. 그 체격에 말이죠. 이거 어울려요? 어디 그걸 증명해주는 헤라클레스 사진 한 장 볼까요? 이건 제가 러시아 서쪽 끝 상트페테르부르크 남쪽 24km 떨어진 캐서린 궁전 정원에서 촬영한 거예요. 여기에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무대가 된 호수가 있거든요. 거길 내려다보고 있는 헤라클레스예요. 웬 어울리지 않는 백조의 호수가? 제가 조금 전에 헤라클레스는 한때 올림포스 학예의 여신들인 뮤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를 이곳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앞에 상징적으로 세워놓은 거죠. 그런데요, 이런 자기의 몽중에 의지해서 비스듬히 서 있는 이 포즈가 아주 헤라클레스의 전형적인 포즈예요. 근육미를 있는 대로 보이면서도 철갑사자 가죽을 걸친 몽둥이를 의지하고 약간 지친 듯 서 있는 이런 이미지 말이죠. 천상 오케스트라 뮤즈 이야기가 나왔는데, 뮤즈는 올림포스 천상의 학술 예술의 신으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뮤즈는 우주를 평정한 제우스가 그 영광을 연주하게 하려고 아주 작심하고 계획적으로 낳은 딸들입니다. 근데 아내 헤라에게서 난 딸들이 아니죠. 역시 기억의 여신과 아흐렛 밤을 외도를 하여 낳았지요. 9 쌍둥이가 아니고 한 번 외도에 1명씩 임신이 됐다 이거죠. 그거 참 묘하군요. 뮤즈라는 말,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music, museum,
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유럽, 소아시아 여러 나라의 말에 영향을 주었죠. 어디 이 사진을 보실까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도시, 지금의 튀르키예 에베소로 가는 길, 로터리에서 만난 사인입니다. 스펠링은 달라도 Müze, 즉 박물관 가는 길이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이것은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있는 그 국부로 숭앙받는 아타튀르크 기념관이에요. 역시 박물관이라는 의미로 müze, 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이건요,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입니다. 근데 스펠링이 이상하다고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 네, 잘 보셨습니다. 그건요, 이렇게 라틴어로 쓰여진 경우 V는 U로 발음합니다. 고대 라틴어에서는 U가 없었대요. 반자음 반모음으로 V를 썼다죠. U는 훨씬 뒤에 필요에 의해서 나타났고요. 그 영향으로 지금도 W를 더블 V라고 하지 않고 더블 U라고 하죠. 즉 U가 더블 겹쳐 있다는 말이죠. 그런 잔재는 지금도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추억으로 된 상표명이지요. 이탈리아 고급 보석 브랜드 불가리예요. 사진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Musée de Louvre, Musée de Louvre, 소장품도 놀랍지만 정원도 여간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또 뭘까요? Musée, 이건 내 프랑스어로 쓴 저희 집 지하실 카페의 이름이에요. 실제로 Musée, 분위기로 꾸몄죠. 언제고? 여러분도 오시면 여기서 같이 한잔하는 겁니다. 그간 다녀간 분들 꽤 있죠. 모두들 좋아하죠. 참고로 유럽이고 어디고 가서 뮤즈 비슷한 말이 보이면 적당히 눈치로 박물관이거나 미술관, 오페라 하우스 같은 음악관계 건물이구나 하고 눈치로 때려 맞춰보면 맞습니다. 어디 보실까요? 우선 뮤즈의 나라 그리스어로, Museo, Musici, 이탈리아어로, Museo. Musica. 불어로, Musée, Musique, 스페인어로, Museo, Musica, 독일어로, Museum, Musik, 영어로, Museum, Music, 헝가리어로, Museum, Musica, 루마니아어로, Museu, Musica, 폴란드어로 Museum. Musica. 이런 여러 나라의 박물관과 음악에 관한 말들이 모두 그리스 신화의 학술 예술의 여신 뮤즈에서 왔다 이겁니다. 또한 헤라클레스는 의술의 신은 아니지만 의술에도 보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 중 헤라클레스를 자기네 수호신으로 모시는 그 도시에서는 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이 돌면 헤라클레스 신전에 와서 재물 차려놓고 역병을 물리쳐달라고 빌었다는 겁니다. Great God Hercules, COVID-19 is rampant. With your mighty power, please defeat that immense virus. 아마도 그 무지무지한 괴력으로 악한 병마를 물리쳐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전염병이 돌 때마다 헤라클레스에서 와서 비는 바람에 헤라클레스는 전문 보직이 하나 더 늘어났던 거죠. 그건 그렇고 그러면 왜 헤라클레스는 그렇게 지친 모습이 정형이 되었지? 네, 그건요. 헤라클레스의 운명을 알면 단박에 이해가 됩니다. 과연 헤라클레스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가 있는데 헤라클레스는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네, 그런 배경에는 바로 제우스의 본처 헤라의 여성으로서의 질투심과 복수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잔혹한 헤라의 신, 그녀의 그런 심리도 이해가 되죠. 제우스의 본처 헤라, 전편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람둥이 제우스가 테베 나라 왕이 외출한 사이에 테베 왕으로 둔갑을 하고 테베 왕비를 덮쳐서 헤라클레스를 낳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난 헤라의 신 정말 뚜껑 열렸죠. 씨앗을 보면 돌부처도 돌아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그 무서운 질투의 여신 헤라가 이 꼴을 보겠냐고요. 게다가 자기가 제우스와 정식으로 나온 첫 아기는 두 다리 불구자에 생김도 못생긴
헤파이스토스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엔 대장장이 신이 된 거죠. 둘째 아들 아레스는 말은 전쟁의 신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자질이 부족했죠. 그런데 제우스가 바람 피워서 나온 자식들은 하나같이 쌩쌩하니 더 약이 올랐죠. 그러니 헤라클레스를 본 그녀로서는 분노, 진노, 경노, 또 무슨 노가 날 수밖에요. 게다가 단순히 여자가 본처가 갖는 질투,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명분도 있습니다. 헤라는 올림포스 신들의 나라에서 보직이 결혼의 신, 가정의 신이거든요. 그러니 누구라도 불륜을 저질러 남의 가정을 깼다는 것만으로도 경로하고 징벌해줄 명분이 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질이 나도 그렇지 남편 제우스가 최고 신이니 이건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나 이런 꼴은 못 보거든. I can't see these things. 나도 한 성질 하거든. I also have the same temperament. 헤라클레스, 지겨버릴 거야. I will definitely kill Hercules. 그래서 헤라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헤라클레스의 평생을 추적하며 죽이려 든 것이지요. 그녀는 헤라클레스를 Panic disorder. 공황장애를 일으키게 하고 각종 원수를 보내 그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 된 겁니다. 그럼 애비 제우스는 자기가 바람피워 낳은 아들 헤라클레스가 그렇게 죽느냐 사느냐 길을 가는데 열중시어 하고 있었냐? 네, 그랬어요. 그 애비놈 제우스는 그래도 그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씨만 뿌리고 다녔지요. 영어에 Hercules' choice. 란 말이 있어요. 헤라클레스의 선택인데 안일보다 스스로 고난을 사수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참 대단한 선택입니다. 우리들 주위에도 과감하게 그런 선택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미래를 위해 젊어 고생을 사수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가 확실히 많은데 단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사수만 고생하면 다 성공하나요? 그럼 누구나 해보게요? 아니죠. 그렇게 소신껏 노력하고도 성공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다만 그런 고난을 선택한 사람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반대로 안일함을 선택한 사람 속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나저나 Hercules' choice. 같은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건요.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헤라클레스가 그리스의 성인 연령인 18살이 됐을 때 두 예쁜 님프가 찾아왔답니다. 님프란 건 모두 예쁘죠. 그 예쁜 것들이 애교를 살살 피우며 하는 말이 우리 둘의 이름 중에서 하나를 골라 당신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세요. 내 이름은 쾌락이고요. 얘 이름은 미덕이에요. 내 이름 쾌락을 선택하면 언제나 즐거운 삶을 살게 되지만 대신 그냥 그렇고 그런 인간으로 살다가는 거고요. 얘 이름 미덕을 선택하면 숱한 고난의 연속이지만 나중엔 불멸의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선택하세요. Pleasure. Virtue. 이렇게 선택권을 줬다니까요. 그때 그 점 헤라클레스는 달랐던 겁니다. 그는 나중에 불멸의 신이 되는 미덕, 즉 고난을 택했다는 겁니다. 18 먹은 녀석이 달랐던 거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